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왔지만 화려한 싱글을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벌써 금쪽 같은 제 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간 있었던 저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풀어볼까 해요. 일찍 친정아빠를 여의고 저랑 언니 그리고 친정엄마 딱 세 식구였죠. 막내라 그런지 참 철도 없이 자랐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이 많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지만 어렵지 않게 자랄 수 있었어요. 엄마는 그럼에도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며 악착같이 동네 문에 옷을 떼러 다니는 일을 하셨고 그 억척스러움을 제가 물려받았죠. 철은 없었지만 돈 욕심이 굉장했기 때문에 사실 공부의 미련보다도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독립해 장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공부나 해라. 무슨 장사야. 너 장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는 니네한테 침댈까봐 이렇게 억척 떠는 거라고. 내가 장사해서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그러지. 난 사업가로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나 말리지 마요. 널 누가 말리냐? 이럴 때 보면 꼭 아빠 닮았다. 네 아빠도 돈에 있어서는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었지. 엄마 아빠 생각나는구나? 우리가 있잖아. 엄마 말년에 외롭지 않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 말은 아주 청산유수다. 그래도 지금은 학생이니 학생 본분 지키면서 공부해. 나중에 엄마 내 덕에 해외여행 실컷 다닐 생각이나 하세요. 학생답게 살길 바랬지만 전 그러기에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결국 고등학생이라는 나이에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했죠. 뭐? 창업? 너 그 새벽에 옷 대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 따라다니면서 많이 해봤어. 그거랑 같니? 그리고 무슨 돈이 있어서 창업이야? 그동안 엄마가 준 용돈이랑 또 그 외로 모아둔 돈으로 했어. 걱정 마. 널 누가 말리니 정말.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마. 네가 벌린 일이니까. 엄마는 그렇게 말하셨지만 새벽에 옷을 떼는 일을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이야 쇼핑몰들이 많지만 저 때는 많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러기에 제 사업은 대박을 쳤고 전 대학을 가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게 되었죠.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하게 되니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판매하는 것만 알았지 사람을 볼 줄도 가릴 줄도 몰랐죠. 그리고 제 첫 직원이고 제가 믿는 동생이 남자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나 아는 오빠 중에 핸드폰 판매하는 오빠 있는데 소개시켜줄까요? 진짜 괜찮은데. 아니 괜찮아. 지금은 일에 집중할 때라. 우리 매장 더 커지면 그러려면 악착같이 해야지. 지금도 큰데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공하셔가지고 좋으시겠어요. 성공은 무슨. 나 추가 대출 받은 돈이 좀 있어서 이것도 갚아야 하고 할 게 많아. 그러니까 미니 씨가 나 잘 도와줘. 미니 씨가 매장 일을 너무 잘해줘서 내가 진짜 할 게 줄었어. 제가 그러려고 사장님 옆에 있는 거죠. 제가 매장 오픈 멤버니까 나중에 더 커지면 저 큰 자리 하나 주셔야 해요. 그 정도로 커졌으면 좋겠다. 알겠어. 오픈 멤버를 싹싹한 친구를 구했기 때문에 참 장사가 잘 되었어요. 단골도 많이 생겼고 온라인도 정말 잘 되었거든요. 그렇게 숨을 좀 돌릴 때 우연히 매장 회식 자리에서 전 남편을 알게 되었고 뭐에 홀린 듯 연애를 시작했네요. 그 남자는 제 직원이 소개시켜준 가게 앞 핸드폰 가게 사장이었죠. 너랑 나랑은 참 니즈가 잘 맞는 것 같아. 나도 어린 나이에 사장이 되면서 진짜 고민도 있고 책임감도 컸거든. 근데 이렇게 매장 차리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말이 통하니까 너무 좋네. 난 그래서 빨리 가정도 꾸리고 싶어. 자긴 안 그래? 사실 우리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군데가 안정적이어야 마음이 편하잖아. 그래서 난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야. 아, 그렇구나. 난 아직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엄마 옆에 더 있고 싶어. 어머님이야 내가 모시면 되지.
언니밖에 없다고 했지? 원래 집에는 아들이 있어야 하잖아. 그거랑 다르지. 어쨌든 아직 나이도 어리고 생각 좀 해볼게. 나 진짜 진지해. 이렇게 결혼하고 싶었던 적 처음이야. 그래도 아직 난 잘 모르겠어. 가정 환경도 온전치 않다 보니 가정을 더 꾸리고 싶나 봐. 내가 진짜 잘해줄게. 그리고 우리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먼저 꾸려놔야 앞일이 더 잘 되기도 해. 저보다 4살이나 많은 전 남편은 결혼을 재촉했어요. 그때는 콩깍지가 많이 씌었을 때라 저 역시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역시나 친정엄마는 절레절레하며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무슨 결혼이야.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돼. 너 아직 20대 중반인데 왜 그러니? 지금 모든 게 잘 된다고 계속 그럴 것 같지? 여자는 결혼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다른 줄 알아? 엄마는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인생을 더 즐겼으면 좋겠어. 엄마, 나 진짜 결혼하고 싶어. 후회를 해도 내가 할게. 그리고 내가 사업 밀어붙인 것처럼 내 선택 믿어줘. 너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인생 공부가 아니야. 정말 너의 앞날이 달린 문제라고. 나도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일에 더 집중하고 싶고 빨리 가정 꾸려서 안정적으로 살면 좋잖아. 엄마랑 멀어질 일도 없이 살 거니까 너무 걱정 마. 엄마 말 좀 들어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인생이 네 뜻대로 되는 줄 아니? 사업은 네가 적성에 맞아서 뭐 잘됐다고 쳐. 근데 결혼이 장난이냐고. 너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꼬이는 거 한순간이야. 나도 내 동생 이렇게 잘 될 때 꼬꾸라지는 거 정말 보기 싫다. 일단 만나다가 결정해. 결혼은 아니야. 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보다 뭐 하나 잘난 거 있어?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그래도 네 언니잖아. 네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말 그렇게 하면 돼? 언니는 아직 학생이잖아. 대학원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알아? 그래놓고 뭘 결혼을 반대해. 너 지금 네 언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엄마가 널 그렇게 키웠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야 원. 네 뜻대로 결혼인가 뭔가 해. 너 인생 생각해서 이렇게 엄마랑 언니가 말렸으면 된 거지. 그걸 가지고 쌍심지를 켜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래, 내가 알아서 살게. 사업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고 지금도 반대하고 나 사업 대박 났잖아. 엄마랑 언니는 뭘 몰라도 한참을 몰라. 잘난 너 알아서 혼자 살아봐 그럼. 다들 진짜 왜 이래. 그래, 내가 또 후회 없는 선택한 거 보여줄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내가 들어주지. 가정 환경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는 거야. 너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부모님이 안 계신 건 그렇다 치고 사람이 뭔가 투명해 보이지가 않잖아. 저 답답이를 어쩌면 좋아. 뭐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야. 엄마가 오히려 사람 볼 줄 모르지. 요즘엔 원래 다 이렇게 살아. 그리고 능력만 갖추면 되는 세상인데 뭘 그리 따지는 게 많아. 난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맘대로 해. 나중에 엄마랑 나 원망하지나 말아라. 그렇게 가족과 싸우게 되었고 전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오기로 준비해 나갔죠. 결혼이 다가오면 올수록 엄마도 많이 누그러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꼭 이렇게 엄마 속을 썩여야 되지? 정말 누굴 닮아서 그러니? 그러게, 좋게 허락해주면 좋았잖아. 엄마는 네 걱정되니까 그런 거지. 됐어. 이왕 하는 결혼 꼭 잘 살아. 그리고 이거 너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빨리 주게 될 줄 몰랐네. 엄마가 꺼내든 건 의외였어요. 이게 뭐야? 언니 거랑 네 거 따로 해놨었어. 네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각자 하나씩 해주신 거야. 시집갈 때 주라고 네 아빠가 신신당부하더라. 아빠가? 엄마, 난 괜찮아. 이미 번 돈도 있고 지금 충분해.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어. 엄마 억척스러운 거 몰라? 내 걱정 말고 네 목숨 챙겨. 그리고 언니한테도 꼭 미안하다고 하고. 잘 살아. 엄마가 주신 건 다름 아닌 동탄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였어요.
재산이 많았던 아빠는 형제들과 나누고 난 뒤 남은 재산을 저와 언니 앞으로 해놓았던 것이었고 결혼을 하면서 받게 되었어요. 내심 잘 관리해준 엄마한테 고마웠고 결혼하면서 언니와 엄마에게 모진 말을 한 것이 미안했어요. 잘 사는 모습으로 되갚자 싶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네요. 자기 일을 왜 안 가? 아, 매니저 새로 구했잖아. 요즘에 매니저가 영업을 잘해서 내가 마지막만 보면 되더라고. 그래도 자기가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 난 이렇게도 잘해왔어. 그건 아니지. 자기가 해온 스타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장이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더 잘 되지 않겠어? 얼른 나가봐. 바쁜 것도 아니잖아. 괜찮다니까. 나만 믿어. 그리고 내가 망해도 우리 와이프가 있는데 무슨 걱정?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내가 오히려 뒤에서 서포트 해주면 좋잖아. 사실 내가 원래 서포트 해주는 건 잘해.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랑 결혼한 거 아니지? 장난이야. 뭘 정색을 하고 그러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먼저 출근해. 난 원래 이 시간에는 안 나가.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르다고 느꼈을 땐 이미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후였죠.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는데 진짜 잘 됐다. 고마워. 일은 어쩌고. 그리고 애기 낳으면 누가 키워. 난 심란해 죽겠는데 그렇게 웃고 있을래? 나 진짜 걱정이라고.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당신 일에 지장 안 가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애가 애를 낳는다고 한편으론 너무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설레기도 했죠. 일을 많이 벌려놨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기가 매장에 웬일이야? 나 매장 정리했어. 어? 무슨 소리야? 우리 자기 임신했는데 내가 서포트 해줘야지. 그때 말했지? 자기 일에 지장 안 가게 해줄 거라고.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갑자기 매장을 정리했다는 게 뭔 소리야? 애를 어떻게 키우게? 내가 키워야지. 요새는 전업하는 아빠들도 있어. 그건 상의를 했어야지. 그렇게 혼자 결정하면 돼? 그리고 매장이 금방 나갔다고? 원래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인수하기로 했거든. 내가 말했지.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가정만 바라보고 산다고. 넌 걱정 없이 일해. 어머, 사장님은 진짜 좋겠다. 요새 이런 남자 없어요. 역시 제가 두 분 잘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자. 너무 당황스럽다. 매장 청소할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더럽다. 역시 다정하시다니까요. 사장님 그래도 돈 잘 버는 것보다 다정한 게 좋지 않나요? 전 부러워 죽겠네요. 미니 씨, 솔직히 오빠에 대해 뭐 아는 게 있긴 한 거야? 나도 오빠 좋아하지만 요즘엔 내가 아는 오빠가 맞나 싶어. 그래도 미니는 우리가 잘 어울리니까 소개시켜준 건데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민망하다. 내가 여기 청소도 해주고 얼마나 편해. 당분간 자기 힘들 일 없잖아. 매장 청소랑 또 뭐 할 거 없어? 남편이 매장을 정리했다고 생글생글 웃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고 제가 잘번이 됐다 싶더라고요. 집 좀 치우라니까. 집에 있으면서 뭐 했어? 또 쇼핑했어? 우리 아기용품 좀 샀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 나갔다 오면 너무 힘든데 집 좀 안 치우게 해줘. 사실 이러면 오빠가 집에 있는 의미가 없잖아. 아, 진짜 섭섭하다. 나 평생 일하고 이제 쉬는 건데 맘 편히 쉬지도 못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난 그냥 당분간은 좀 놔두라는 거야. 대놓고 저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했나 싶은 생각이 들 때 다음날 매장에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영우 와이프가 여기 있나요? 전데요. 옷 보시러 오셨나요? 나 영우 엄마예요. 결혼했다고 들어서 물어물어 찾아왔네요. 네? 영우 오빠 어머니시라고요? 네, 놀랐겠지만 천천히 얘기할게요.
아니, 영우 오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된 거예요? 걔가 그래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엄마를 죽었다고 얘기나 하고. 걔 어려서 자기네 새아빠 돈 훔치고 달아나서 지금까지 연락 두절됐다가 결혼했다는 영우 친구 얘기 듣고 찾아온 거예요. 네? 사실인가요? 아니, 근데 진짜 영우 와이프 맞아요? 네, 맞고요. 이미 알고 오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일단 아주머니 말이 안 믿겨서 그런데 잠시만 앉아 계세요. 아가씨도 영우한테 단단히 속은 거라고.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확인해 보나 마나라니까. 며느리니까 말 편하게 할게. 우리가 안 볼 사이일 수도 있지만 뭐 아가씨가 가게 하는 것도 알겠고 영우 친구 말로는 엄청 큰 사업을 한다던데 맞아? 영우가 집 나갈 때 지 새아빠 돈을 훔치고 나갔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피해를 많이 받고 그거 좀 대신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물론 이자도 엄청 쳐서 말이야. 그게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될 게 뭐야. 그리고 당연히 빚은 갚아야지.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평생을 얼마나 잡혀 살았는 줄 알아? 전 영우 오빠한테 부모님 안 계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당사자가 없는 이 상황에 다짜고짜 돈이라니. 오히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럼 걔 당장 불러. 난 아쉬울 거 없으니까. 아마 걔가 쫄려 할걸?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낳아놓기만 하면 부모인가요? 배은망덕한 것. 네 새아버지가 너한테 그리 잘해줬는데 도둑질이나 해서 도망가?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돈 들고 튀어서 넌 아무렇지 않게 결혼까지 하고 호의호식하고 살았겠다. 나 이대로 못 넘어가지. 두 사람의 싸움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왔어요. 일단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 훔친 돈이나 먼저 해결하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해. 사실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별 모습을 다 보인다. 부모님 없고 고아라며. 난 이런 게 더 무서워. 그래, 뭐 어렸을 때라서 이해한다고 치자. 그래도 이런 건 솔직히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란 거 다 이해해. 근데 멀쩡히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나 어려서 거의 부모 없다시피 하고 살았고 학대에 못 이겨서 돈 가지고 도망 나온 거야. 너도 봤잖아. 어떻게든 아들한테 돈 뜯어내려는 심보. 나한텐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어. 그래도 나한텐 솔직했어야지. 미안하다.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너한테도 이렇게 말이 나갔나 봐. 다신 속이지 않을게. 그래서 빚이 얼마야? 그때 새아버지가 금은방을 하셔서 현금이 좀 많았거든. 1,000만 원 정도. 뭐? 1,000만 원? 간도 크네 진짜. 오빠도 사업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줘. 내가 돈이 어딨어. 직원들 월급 주고 가게 정리할 때 빚진 것 같고 뭘 푸냐. 한 푼도 없다고? 아니, 대리점이 10개 넘는다며. 그 중에 하나 정리했다는데 이래? 말이 안 되지. 아, 그게 나도 감형받은 거라 내 건 아니지. 오해했구나. 아니,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고 모든 걸 섣불리 결정했나 싶은 것이 아차 싶었죠. 하지만 모든 걸 감싸 안을 만큼 사랑했다고 믿었고 그러기에 딱 한 번 넘어가 주었네요. 참나,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마누라 하나 진짜 잘 만났네. 다신 찾아오지 마시고 이 돈 받으셨으니 영우 오빠한테도 연락 마세요. 살면서 어머님이랑 산 기억이 너무 힘들었다네요. 영우가 그래? 걔가 얼마나 영악한 앤데. 그래, 알아서 하라고. 내 아들이지만 아가씨 인생이 불쌍해서 얘기하는 건데 걔 보통 애가 아니야. 내 자식이지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애라고. 어디 한번 갱생시키면서 잘 살아봐. 자식인데 참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오빠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안 봐도 훤히 보여요. 멋대로 생각하라고.
어쨌든 받을 돈 받았으니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다신 보지 않을 것처럼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제가 사랑 하나로 덮어주자 남편은 저에게 더욱 더 잘하려고 노력했죠. 고마워. 네가 너무 나한테 과분하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한테 시집 와줘서 고맙다. 내가 진짜 살면서 갚을게. 더 이상 속이는 거 없는 거지? 이 결혼 우리 엄마랑 언니가 많이 반대했잖아. 사실 그것 때문에라도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속상해. 절대 없어. 진짜 헌신하고 잘할게. 사실 나도 이런 과거가 있다는 것도 너무 찝찝했고 말할까 고민했는데 애초에 잘 됐다 싶어. 진짜 너랑 아기만을 위해 살 거니까 지켜봐줘.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우리 아기 잘 키워보자. 그렇게 저희는 잘 살기를 다짐했는데 친정엄마의 갑작스런 자궁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떡하니? 엄마 어쩜 좋아. 그래, 우리는 아빠도 없이 엄마 하나뿐인데 엄마 없이는 못 살아. 괜찮을 거야. 엄마 엄청 씩씩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만 울어. 내가 애 가진 네 앞에서 너만 더 힘들게 한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너무 갑자기 아프니까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돼. 엄마 믿어보자. 언니가 이렇게 나약해지면 어떡해. 그렇게 갑작스러운 엄마의 투병 소식에 마음도 무거웠고 참 심란하더라고요. 일욕심도 많았던 저였지만 가족과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도 잠시 엄마는 더욱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내가 너 애기 낳으면 애기도 키워주고 네가 좋아하는 일 실컷 하라고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몸이 이리 돼서 어떡하니?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엄마는 몸 관리나 신경 써. 얼른 나아야지. 장모님,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이 걱정 마시고 어머님 몸 챙기면서 저희 옆에 오래 계셔야죠. 미안하네. 내가 그동안 자네 반대도 하고 상처도 줬지? 내 몸이 이렇게 되니까 다 미안해. 전 다 잊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인데 당연히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죠. 전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마음의 부담은 지우세요. 엄마가 빨리 이겨내서 우리 딸들 힘들게 하지도 않고 예전처럼 잔소리도 해야 되는데 엄마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진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진짜 나 여기 다시 안 올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 첫째는 왜 울고만 있어? 무슨 말을 좀 해봐. 엄마 속상하잖아. 엄마, 나 사실 엄마 아픈지 모르고 프랑스 회사에 이력서 넣었는데 연락이 왔어. 나 진짜 너무 철없지. 근데 내가 엄마를 두고 어떻게 가겠어. 무슨 소리야. 네가 그렇게 원하던 취직인데 당장 가야지. 엄마는 걱정 마. 여기서 병 다 이겨내고 있을 거야. 언니, 내가 있잖아. 이제서야 언니 꿈 펼칠 기회인데 놓치겠다고? 일단 가봐. 엄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옆에서 잘 케어할게. 걱정 놓고 언니 인생 살아. 미안하다. 언니로서 진짜 책임감도 없지. 그동안 얼마나 취업 때문에 힘들어했어. 엄마는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안 아프게 할 테니까. 사업하는 저에 가려져 언니는 늘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어요. 그런 언니가 드디어 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하니 아픈 엄마였지만 기꺼이 응원해 주었죠. 언니 역시 여러 번 망설였지만 꿈을 향해 도전하려고 마음은 먹었어요. 근데 처형 그렇게 가버리면 어머님 어쩌냐? 내가 있는데 뭐 사업은 조금 쉬엄쉬엄 하려고. 일단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내가 엄마 돌봐야지. 당신은 홀몸이 아니잖아. 그래도 엄마를 모셔야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내가 지금 쉬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아예 어머니랑 살림을 합쳐서 모시면 어떨까? 병원이나 이런 데는 내가 다 모시고 다닐게. 항암 치료도 힘드실 텐데 혼자 다니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고 자기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다닐 수도 없고.
진심이야? 당연하지. 당신 어머니면 사실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마음이 너무 쓰이잖아. 내가 부족하지만 잘 케어해볼게. 병수발하는 게 핏줄도 힘든 일인데 자기 할 수 있겠어? 내가 가족 없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잖아. 엄마의 정을 늘 느껴보고 싶었는데 내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싶어. 이렇게 귀한 딸도 주셨는데 더 잘해야지 내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신뢰가 떨어진 남편이었지만 정말 큰 감동을 주었죠. 엄마를 모시는 것보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다.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줘서. 사실 엄마한테 그동안 해드린 게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내 마음 편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고맙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난 절대 어머님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처음으로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엄마에게 드렸죠. 아니 난 됐어. 기력도 없는데 이런 일로 입씨름하게 하지 말아라. 병간호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걸 김서방이 해. 엄마, 병간호가 아니라 그냥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엄마 케어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나랑 같이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면 좋잖아. 너무 그러지 말아요.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혼자 해결할게. 무슨 수로. 엄마 예전같이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우린 엄마 없으면 못 살고 지금도 빨리 건강해져서 우리랑 오래 살아야지. 지금 그럴 때예요. 인생 아무도 모른다. 그냥 일이 이렇게 되려고 내가 아픈 거겠지. 그러니까 난 괜찮아. 우리가 안 괜찮아. 아빠 없이 사는 거 우리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어? 평생 얼마나 그립고 사무쳤는데. 엄마 앞이라 그렇지.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한 척 했다고. 근데 이제 엄마까지 아프고 혹시나 모를 상황을 내가 대비해야 해? 그러니까 제발 자존심 세우지 말고 제 말 들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억척스러운 엄마는 아빠에게 처음으로 우셨죠. 늘 괜찮은 줄 알았어. 괜찮긴 어떻게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 우리 믿고 잘 치료해보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으론 남편에게 더욱 미안해하는 엄마였고 그 모습에 괜스레 남편이 더 고마웠죠.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고마워.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진짜 반대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마음 써주고 그거 다 잊었다니까. 그럴만하지. 제대로 된 가족도 없는 데다가 갑작스럽게 어린 딸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 남편이 또 다른 부채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당신 어제 통화 내용 뭐야?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부채가 더 있었어? 아, 내가 해결할 거야.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우리가 부부인데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야? 사실 우리 친아빠랑 엄마 이혼했잖아. 엄마는 바로 재혼하셨고 난 그 집에 살다가 집 나와서 친아빠한테 갔거든. 근데 알고 보니 아빠 빚이 엄청 많았던 거야. 근데 그러고 돌아가시고 내가 다 떠안게 된 거지 뭐. 뭐야? 그게 말이 된다고? 아니 상속 포기 뭐 이런 거 없었어? 나이도 어렸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었고. 미안해 진짜. 내가 자꾸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게 싫기도 하다. 어디서 돈이라도 떨어져야 너한테 이런 부담 안 줄 텐데 곧 태어날 아기한테도 빚이 가면 어떡하지 생각뿐이야. 정확히 얼마야? 남편은 정확한 금액을 얘기해 주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우리 아기 낳을 거고 곧 태어나는 애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 생각해 봤는데 결혼할 때 돌아가신 아빠가 내 앞으로 해놓은 건물이 하나 있거든. 아직 엄마 명의이긴 한데 필요할 때 주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거 오빠 앞으로 해줄게.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잘 좀 굴려봐. 아기 아빠가 자꾸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 어차피 나는 지금 일도 있고 딱히 큰 도움 필요가 없어. 자기가 우리 엄마 모신다는 마음도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진짜? 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여태까지 고생한 게 너를 만나서 이렇게 잘 살라고 고생한 건가 봐. 나 진짜 아기한테 잘할 거고 자기한테도 잘할게. 지희야, 너무 고맙다. 고맙긴 가족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 부모이기도 하고 아마 엄마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오빠가 엄마 모신다는 것 자체도 엄청 감동받으셨거든. 마음을 이렇게 써주는데 저런 돈이 뭐가 대수겠어? 우린 마음을 나누는 사이인데. 평생 헌신할게. 나 비타 갖고 진짜 새 사람 될 거야. 믿을게, 이번엔. 이제 더 이상 숨기는 얘기도 없어. 남편은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어려웠던 일이 아니었어서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 아빠로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 모든 걸 정리하고 당당해지길 바랬죠. 그리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엄마의 승인을 받아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제 건물을 남편에게 양도했어요. 와, 진짜 대박. 이게 내 건물이 된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너 진짜 어디 멍청한 거 아니야? 아니,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진짜 세상 물정 모르네. 아, 나야 좋지. 그런데 진짜 가끔 보면 어떻게 장사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야, 고맙다. 이제 이 건물 내 거니까 내 건물에서 가게 빼. 여기 1층에 니네 옷가게도 있잖아. 지금 뭐라고 했어? 가게 빼라고. 아니, 와, 진짜 설마 했는데 이렇게 건물까지 넘겨줄 줄 몰랐네. 이래서 사회생활 안 해보고 사업부터 하면 일이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건가? 고맙다. 덕분에 잘 살 거야. 오빠, 알아듣게 말해. 갑자기 왜 이래? 말 그대로야. 내가 원하는 건 다 취했으니 이제 끝내자는 말이야. 돈 많은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남자한테 건물까지 갖다 바치고 몇 번 눈물 짜면서 장모님 생각하는 척 립서비스 좀 했더니 건물이 떨어지네. 그래서 지금 건물 오빠 거 되니까 나보고 개털로 나가라는 거야? 그래, 눈물 짜는 연기도 지쳤다. 미니가 너 순진하고 돈 많은 여자애라고 했는데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도 몰랐고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줄도 몰랐지 뭐야. 장모님 그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 넌 이 건물 없어도 돈 많으니까 그냥 내가 그동안 너한테 봉사한 유료 봉사비라고 생각해. 나도 네 비위 맞추고 네 지랄 맞은 성격 맞추느라 진짜 힘들었거든. 아, 진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네. 이걸 쓰지 않길 바랬는데. 자, 여기 있다. 네가 원한 이혼장. 이거면 되지? 여기다 사인하고 내 집에서 꺼져. 뭐가 그리 당당해? 돈이 넘쳐 흘러서 그런가? 아니면 장모님 아프다고 하니까 너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나야 뭐 이렇게 내 인생에서 쿨하게 빠져준다고 하니 고맙지만 말이야.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 하긴 그러니 여기까지밖에 못 살았겠지. 내가 그렇게 멍청할 줄 알았어? 당신이 받은 그 건물 양도 계약서 가짜야, 인간아. 내가 2번은 속아주지만 3번째는 안 속지. 이미 너에 대한 사전 조사도 마쳤어. 가짜라니. 너 너무 쫄리니까 아무 말이나 막 빼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 이제 나와주세요. 제 말이 끝나자 건물 뒤에서 남편의 친모, 저의 시어머니가 등장했어요. 본인의 엄마 얼굴을 보니 얼굴이 일그러지는 남편이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인간 도리겠지. 내가 아가씨한테 돈 받으러 왔지만 말은 해줘야겠더라고.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유분수지. 너 이 아가씨 종업원이랑 너랑 한 통속인 거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냐? 어? 니네 결혼도 했었고 위장 이혼 중이잖아. 세상에 위장 이혼이라니. 내가 진짜 너 이렇게 살 줄 알았어. 그래도 아들이라고 혹시나 돈 핑계로 찾아간 그곳에서 와이프가 바뀐 것 보고 이상하다 했더니만 이런 사기를 치려고 했었어? 너 진짜 왜 그러고 사니? 조용히 안 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그런 소리를 왜 해?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자식이 이렇게 쓰레기가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너 얼른 이 여자한테 빌어. 그래야 널 용서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아니요. 용서는 이미 글렀어요. 한 번은 생각해볼까 했지만 보셨죠? 건물 손에 얻으니 바로 저보고 나가라는 거.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네요. 참,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됐는지. 너 조용히 안 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남편의 어머니는 제가 아꼈던 제 1호 종업원을 끌고 들어왔어요. 절 남편에게 소개시켜줬던 종업원이었고, 알고 보니 이 모든 판은 제 종업원과 남편이 짜고 친 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정말 기가 막히다는 말을 이럴 때 쓰게 된다는 걸 알았네요. 오빠, 우리 그냥 빨리 용서 구하자. 사장님 잔정이 약하신 분이라 진짜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얼른 빌어. 너까지 왜 이래? 지희야, 다 모함이야. 아니, 날 못 믿어?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무슨 소리야, 이 아줌마가? 나 아줌마랑 영 끊었어. 아줌마가 내 인생에 대해 알아? 지희야, 오해하지 마. 저 아줌마 날 모함하는 거라고. 보안 같은 소리 하네. 이미 네 전 와이프도 다 불었어. 뭘? 어쩐지 널 엄청 소개시켜주면서 추천하더라니. 둘이 내 돈 날로 먹으려고 했다며? 당신 엄마 아니었으면 완전 몰랐을 뻔했네. 너 이 여자애랑 혼인신고하고 돈 없어서 나한테 찾아온 거 기억 안 나? 그래도 아들이라고 걱정돼서 그날도 내가 너한테 200만 원 쥐어보냈는데 이 여자랑 흥청망청 돈 다 써버리고 또 돈 없다고 연락 왔지? 그리고 돈 가져가면 입 딱 닫고. 내가 그래도 아들이니 참았는데 여기 옷가게에 돈 받으러 왔을 때 당연히 네가 저번에 데려온 저 여자인 줄 알았지. 다른 여자일 줄 알았니? 근데 옷가게 갔는데 네 와이프가 종업원으로 앉아있고 다른 여자가 네 와이프 흉내를 내니 내가 이상해 안 이상해? 네가 또 무슨 일을 벌이나 지켜봤어. 어머니 아니었으면 이 남자한테 바보같이 당하고 속을 뻔했네요. 넌 할 말 없니? 사장님, 죄송해요. 그냥 저도 부자처럼 살고 싶었어요. 평생 이렇게 남 밑에서 옷이나 팔다가 언제 부자 되나 싶었고 오빠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살았으니 둘 다 한탕하고 부자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만 얘기해. 우리 얘기를 다 불참이야? 오빠 이제 다 들켰어. 그냥 빨리 속죄해. 그래서 둘이 짜고 치고 날 속여? 애초에 날 속이고 한 결혼이니 절대 용서 안 해. 지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사실 그래. 다 맞다 치자. 근데 그래도 난 널 선택하려고 했어. 근데 저 여자애가 너한테 불겠다는 둥 빨리 한탕 해치우자는 둥 날 꼬셨다고. 진짜 남자답지도 못하네. 그날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돈을 받아가고선 일주일이 지나고 저 혼자 가게 정리를 하는데 제 가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여긴 또 왜 오셨어요? 저희 돈 정리 다 된 거 아닌가요? 돈 받으러 왔는데 사실 아가씨 얼굴 보고 많이 놀랐거든. 뭐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 총업원이라는 아가씨 이름이 유민희 아니에요? 어떻게 아세요? 만약 안다면 왜 그때 모른 척 하신 거죠? 맞구나. 이것들이 진짜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랑 걔 원래 부부였어. 애초에 나랑 연 끊고 지 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데려와서는 결혼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떨어대는지 내가 오죽하면 이름도 안 잊어버려. 부부였다고요? 그럴 리가요. 미니 씨 나이도 어리고 둘이 그냥 아는 오빠 동생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말했겠지. 걔네 무슨 꿍꿍이인 줄 모르겠지만 알아봐요. 걔네 부부였다고. 내가 아무리 못난 엄마고 해준 거 없어도 자식이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어쨌든 피해자는 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나 만났다고 하면 또 길길이 날뛸 거 뻔하니까 조용히 알아봐.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는 이런 걸 눈 감아주지 않는 게 맞겠지. 만약 지금 하신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하실 거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사실이라니까. 아직도 아가씨 정신을 못 차렸네. 굉장히 역정을 내시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전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남편의 뒤를 쫓았네요. 이럴 수가. 이게 사실이라고요? 와, 악질인데요. 이러고 사모님이랑 결혼까지 하다니. 게다가 종업원이 와. 이 사람 큰일 났네.
제 정보 확실할 겁니다. 네, 감사해요.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역시나 저와 재호는 맞았고 핸드폰을 몰래 털어보니 제 종업원과 나눈 은밀한 대화들,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대화들이 많았어요. 뭐? 걔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지? 엄마, 나 어쩜 좋아. 너무 무서워.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단 말이야. 어쩌긴 어째. 우리 딸 속여먹은 놈들 요절을 내야지. 어떻게 요절을 내? 그냥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 거봐, 언니가 뭐랬어. 아무리 네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해도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꽝인데 정말 어쩔래. 어쨌든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울지 마. 네가 왜 울어? 넌 피해자일 뿐이잖아. 언니가 잘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엄마 말대로 해. 그런 놈은 홍구멍이 나야지 정신 차리지. 절대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전 그렇게 가족의 도움을 받아 힘을 냈죠. 화가 나지만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지내왔어요. 그 일 말고도 남편의 비밀들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 앞에선 최대한 이해하는 척 해주느라 정말 힘들었네요. 당신이 내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아들 인생을 이리 망쳐?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돈도 안 보태주면서 내 인생 초를 쳐? 넌 아직도 네 잘못이 뭔지 모르면서 네 엄마 탓만 하는구나. 그래요. 너 같은 놈을 믿고 결혼까지 하다니 누굴 탓해. 다 뜯어 말렸음. 내가 밀어붙인 내 잘못이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전 그렇게 이혼장을 던지고 남편을 고소함과 동시에 오픈 멤버이자 제가 아끼고 아꼈던 직원까지 같이 상간으로 고소하였어요. 그들의 문자 내용과 정말 고맙게도 남편의 어머니인 분이 증인까지 써줘가며 도와주셨어요. 사장님, 저 진짜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저희 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너도 한통속이겠지. 그런 핑계 나한테 대지도 마. 사장님 제발요. 저 이제 오빠랑 완전 끝냈어요. 평생 나한테 헌신한다며 이제 와서 지만 살겠다고 거짓말을 해? 오빠 정신 차려. 솔직히 위장이혼하자고 한 것도 오빠잖아. 그래놓고 중간에 사장님한테 갈아타려고 했던 것도 모를 것 같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니네 문자 봤어. 사랑이 절절하던데 법 앞에선 장사 없구나. 하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겠지. 지희야, 한 번만 봐주라. 진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떠날게. 아니? 넌 콩밥 좀 먹어봐야 돼. 이거 사기잖아. 우리 아기는 어쩌고 자꾸 이래. 넌 평생 아이 볼 일 없을 줄 알아. 너 같은 범죄자 아빠를 뒀다고 말해주느니 죽었다고 하는 게 나아. 남편은 아이에 대해 떠들었지만 어차피 뱃속 아이는 안중에도 없던 인간이었기에 결정하기는 쉬웠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진짜 쥐 죽은 듯 살게. 내가 말했잖아. 나 내조 잘한다고. 그럼 쟤는 어쩔래? 너 진짜 의리도 뭐도 없니? 하긴 범죄자들끼리 의리는 무슨 의리해. 진짜 내가 이런 남자를 좋아했다니 내 과거를 돌리고 싶다. 뱃속 아기에게 미안했지만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법적 소송이 시작되었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 전적 과실로 인해 전 위자료와 함께 승소를 할 수 있었어요. 흡사 전 부인 그리고 상간녀인 제 직원과는 저를 속여 사기를 치려고 했지만 중간에 제가 알게 되어서 미수로 판결이 떨어졌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무슨 짓을 했는지. 오픈 멤버라고 늘 아껴주고 좋아해 주셨는데 이제서야 사죄할게요. 넌 그냥 그 정도의 인간인 거지. 저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저도 임신을 해서. 뭐? 임신? 와, 진짜 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 진짜 가지가지하네. 그러니까 저 돈 벌어야 해요. 이렇게 집행유예 받으면 저 어디 가서 일하라고요. 그건 네가 뿌린 잘못이지 왜 나한테 호소해. 네 전 남편 그리고 현 남자친구한테 호소해. 미안해. 제발 너 어린애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용서해줘. 어차피 네가 다 이긴 싸움이잖아. 아니, 이기고 지고가 어딨어. 니네가 날 속이고 기만한 게 잘못이지. 평생 그렇게 살아. 어디 좋은 부모가 되는지 두고 보자. 다신 보지 말고 앞으로 제발 갱생하고 반성하고 살길 바란다. 전 그렇게 인생 역전을 노리던 커플을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죠. 제 과거를 참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언니도 미안해. 날 이렇게 위해주던 언니랑 엄마인데 내가 너무 나밖에 몰랐어. 나 잘난 맛에 살아서 말이야. 널 우리가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싱글맘이면 어때? 나랑 네 언니가 있는데. 걱정할 거 없고 기죽을 거 없어. 엄마, 진짜 나 바보 같지? 다 내가 잘할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으면서 결국 사기나 당할 뻔하고 남자한테 속아서 이 지경이나 되고 말이야. 그래도 다행이야.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왔잖아. 엄마랑 언니는 언제든 네 뒤에 있을 거야. 참 많은 것을 느꼈네요. 그렇게 내 자신이 똑똑하고 당당하고 모든 것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 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많이 느끼게 되었죠. 그 미안함 속에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는 또 다른 기쁨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 꼭 닮았다. 아주 고집세 보이고 한성질하겠어. 엄마가 너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한번 네 딸 키우면서 느껴봐. 엄마 고마워. 아기 낳으니까 알 것 같아.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야. 이제 알았어? 그래, 엄마도 미안하다. 아빠 없이 키운다고 늘 자리만 비우고. 엄마가 네 애기 다 키워줄 거니까 넌 그렇게 좋아하는 일 하면서 날개 달아. 알겠지? 그래도 무라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할 것 아냐. 전폭적인 엄마의 지원 아래 오히려 일에만 더 매달렸고 전 온라인에서 꽤 유명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네요. 아기 키우면서 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아기가 있으니 더 악착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종업원이었던 그 상간녀는 동네에서 그래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많았는지 자주 소식이 들리곤 하는데 아직도 그 남자와 살고 있고 허구한 날 경찰이 들이닥친다고 하네요. 안 봐도 비디오겠지만 그 뱃속 아이가 태어났다면 참 불쌍했어요. 그리고 전 상처를 받았나 싶게 열심히 살다 보니 이미 그 상처가 아물어서 지금은 웃게 되는 일도 많고요. 예전에 그 오만함 없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기도 하죠. 싱글맘이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제가 행복한 기후 마구 전달해 드릴 테니 후회되는 과거는 다 잊으시고 좋은 앞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